하여튼 제가 전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요, 미국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러한 지금 국내 주식의 대응이 예상된다, 또는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했죠. 예상된 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주 연속 S&P도 올라갔고 나스닥도 25,000포인트 넘어갔고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은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왜? 피로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공업 지수가 좀 많이 내렸죠. 한 1.13 정도가 내렸으니까. S&P는 그렇게 많이 내려간 건 아니고 다공업 지수도 일부 약보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에 한 달 만에 군사 공격을 감행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언제 끝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해 버렸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WTI가 한 4.39% 정도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해산 블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5.80%가 오른 배럴당 114.44달러로 나왔습니다. 시장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바람에 이제 지금 보면 달러 강세가 되면서 국제금값은 일부 좀 하락을 했고요. 많이 하락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예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전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 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특성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어저께의 그 모습이 양선이 끝까지 올린 모습이죠. 이거는 에너지 끝까지 분출한 모습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되면 한 1년간의 모습에서 고점 상태에서의 대양선의 모습을 분출한 그 다음날의 모습들을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 다음날은 무너지거나 약했어요. 왜 그러냐? 그 전날 이렇게 양선의 모습이 크게 올랐을 때 그 이후에 에너지를 소비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물량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물량 맞는 게 당연하죠. 어저께 너무 쏟았다, 이렇게 해서 5% 올랐으니 물량 맞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7,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양상인데 7,000포인트라고 하는 점이 얼마 안 남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공불락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에 뚫을 정도의 그러한 지금 이제 상황인가 하는 건데,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매물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수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린메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일단은 5월달 처음에 올랐잖아요. 우리나라 격언의 첫 끝발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정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 농후하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요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HMM 선박이잖아요. 피격 의심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검토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소식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검토하기 시작을 했다, 참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소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피격이 됐다 그러면 검토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볼 때 피격을 딱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맞자마자 현재의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소용돌이 안으로
현 상태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소용돌이가 우리한테 미칠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커지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르는 그런 종목군들로 지금 현재는 조금 편집을 해서 나열하듯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가는 약세 내지는 약보합 정도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 미국 시장의 나스닥과 S&P와 다우공업 지수의 주가의 움직임에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어제의 우리나라가 쉬었어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그런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봐서는 국내 증시는 약보합 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보합 출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반전하는 모습을 취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 약보합 시장에서 살짝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다가 9시 40분 넘어서면은 일단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시장 무렵 매도가 맞겠죠. 그렇죠. 시장 무렵 매도 내지는 매수하는 것은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본장에서의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출발, 그 다음에 반등, 미약한 반등 속에서 다시 밀리고, 그 다음에 본장에서 추가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있으나 다시금 물량을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사 A자 형태의 모습이나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N자형 뒤집어 놓은 형태의 모습. 반등, 장중 반등 나오다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장중 반등마저도 그리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의 증시 상황상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국내 증시에서 ROE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금리가 4%대 올라와 있는 양상에서요. 금리도 이겨내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국내 종목군들이 수두룩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안 나옵니다. EPS가 안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종목군들 쪽에서 조정이 오게 되면 미약한 반등 이후에 주가 내려갈 것이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고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부담스러운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내일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 매수할 것인가 하는 건데 천만에 말씀 내일은 불가죠. 내일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 불가. 그 다음에 단기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장에서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거래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본장에서 9시 한 20분, 10분 정도까지 주가가 줄줄줄줄 3단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저점 찍고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때 저점이 나올 때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9시 반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제정신을 찾아가려고 모습이 나오겠지만 시작가 이상 지금 보면은 7천선 넘어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아요.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현재의 심리 영향상 주가 반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기 때문에 내일은 한 차례 정도의 매수 정도를 단기 운영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임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은 내일의 향배는 움직이는 모습은 말씀드렸고 주가의 흐름상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의 한 소용돌이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거의 차이가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 주가 향방의 앞으로의 흐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지금으로서는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시장은 일단은 하나의 큰 벽 앞에 지금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르무즈 작전에 동참하는 트럼프의 제안에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지금 언론의 모습은 국내 증시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그렇게 우호적인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현금 확보는 비중이 일단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종목은 일단 나열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기술주와 비기술주 쪽으로 해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종목은요, 역시 이제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죠. PSK입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아시겠지만은 안정적인 추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PSK는. 그렇죠. 이 PSK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99,000원인가요? 99,000원에 와 있는데, 차트의 모습이 계속 꾸준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오른 건 맞아요. 주의 상태에 있는 것도 맞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박스권을 갖다가 큰 폭으로 돌파한 적이 없어요. 꾸준히 단기 이평선, 21선, 그 다음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뭐 추가 상승 통해서 지금 현재 2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한 3조 5천억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조정시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 불가예요. 그 다음 종목은 STI입니다. STI는 제 단골 종목이죠. STI는 올라서 8.4% 정도가 STI가 올랐어요. 근데 STI가 좋은 점은 뭐냐면 실적이 지금으로서는 계속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금년도의 매출액은 지금 아까 말한 PSK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의 지금 예상은 그래요. 그러한 상태고 지금 뭐 부채 비율도 워낙 낮은 데다가 ROE가 그렇게 다른 반도체 관련 부품 쪽에서는 높지 않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좋은 점이 있어요. CCS라고 하는 이제 그 화학 중앙 공급 장치 이쪽에서 좋긴 하겠지만은 이 리플로우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접적인 그런 공급을 하거든요. 반도체 업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차피 6,200억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배 이상은 여기서 갈 수 있지 않나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유가 제일 많이 남은 종목이죠. 조정시 매수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지금 보면은 패키징 업체 쪽에서 놓고 볼 때는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죠. 하나마이크론도 조정하다가 이번에 올라가는 모습인데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사실 하나마이크론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조정하는 모습인데 STI보다는 좀 많이 올랐죠. 그런 꾸준히 올랐으니까. 근데 조금씩 오르는 그런 상태니까 어찌됐건 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금액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 놓고 볼 때도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 이런 지금 현재는 그 패키징 업체 쪽에서 놓고 볼 때는 매수가 꾸준히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금액이 안정적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요. 그렇죠. 하나마이크론은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 그럼 부담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42,050원이거든요. 조정시 매수니까 한 마이너스 1,000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볼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 이후에 반등을 딱 나왔죠. 이틀 조정하고 올라갔는데 매도 물량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깔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리 가온칩스는 오늘 72,900원 3.5% 정도가 올라서 일단 끝났죠. 가온칩스가 사실은 이게 원래는 그 반도체 쪽에서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사실은 가장 그 종목이 지금 현재는 그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죠. 원래 그 에이징랜드라든가 AD 테크놀로지가 있었지만은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제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로 선정될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가온칩스죠. 조정이 심했습니다. 한 번에 큰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이거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 본딩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패키징 쪽에서 놓고 볼 때는 뭐 따라가지 못한 종목인데 다행히도 조정을 했어요. 1%밖에 안 올라갔어요. 374,000원. 조정 시 매수가 맞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놓고 볼 때는 지금 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 크게 올라간 것이 없고요. 한 4일 전에 급등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폭이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흔들림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36만 원대 뭐 이렇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혈액기판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죠. 149,200원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현재가 10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요. 10조 원 이상을 지금 현재는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평가도 매우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바이 사인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역시 이제 우주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키징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지금 이제 생산되는 품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이게 PCB 수요가 계속 증가되는 마당에서는 1등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정시 매수입니다. 그 다음 기술주는 SNS텍입니다. SNS텍은 안 올랐죠? 최근에 조정했습니다. 21선까지 밀려 있거든요. 21선까지 밀려서 99,4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장성 높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쪽에서 놓고 볼 때는 SNS텍이 이제 국내에서는 뭐 따라갈 그런 종목은 없기 때문에 블랭크 마스크의 제조 그 판매 수행하잖아요. ASML과의 그런 지금 이제 연관도가 높은 기업이고요. 매출액도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70%가 증가됐잖아요. 올해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지금 현재는 수율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SNS텍이요. 일단은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 최근에 또 조정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SNS텍이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상황은 도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 달 이상을 조정을 했거든요. 고점 상태에서 원형천 정형 비슷하게. 이 조정을 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술주 쪽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정리는 좀 했어요. 그 다음에는 기술주도 좀 일부 이제 이런 반도체 기술주가 아니라 이 일부 기술주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사마 콘덴서입니다. MLCC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그 분위기 상당히 좋거든요. 사마 콘덴서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상하 콘덴서가 1.3% 정도, 그렇죠. 올랐거든요. 이 전기 관련 종목, 콘덴서 관련 종목 쪽에서는 사막 콘덴서가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막 콘덴서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 콘덴서가 우상향은 하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흐름상 놓고 볼 때 우상향은 하긴 하지만 가격은 지금으로서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멈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격은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막 콘덴서 68,100원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7천억입니다. 그런데 재룡전기와 비슷하거든요. 사막 콘덴서의 시가총액이. 근데 재룡전기보다 실적 부분의 성장 속도가 커요. 지금은요. 그리고 이제 사막 콘덴서가 지금 실질적인 속도가 크고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는 현재의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재룡전기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현 단계에서 놓고 볼 때는 안정적인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방송 관련 종목이라 지금 일진파워입니다. 23,200원 1,500원이 올랐는데 7% 정도가 상승을 했죠. 일진파워도 성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일진파워가 이번에 왜 못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태까지 남아있는 게 이해하네. 일진파워가. 그죠? 일진파워가 그거에 올라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밑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막 콘덴서, 일진파워 모두 마찬가지인데 일진파워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억울하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넥스트가 없습니다. 최근에 꾸준히 올라와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익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3,500억도 채 안 돼요. 시가총액이 3,500억이 채 안 되는데 지금 수익성 커지면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사막 콘덴서와 비교해서 볼 때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종목은 아닌데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죠. 거기서 원자력 쪽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장비를 지금 현재는 장비 사업 이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 말판으로 해서 지금 보면 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볼 때는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전기 생산 종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뭐 부담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건축 관련 쪽으로 해서 코스닥에는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는 일진파워는 전기와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또 기관 쪽 매수입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가 진성 TC입니다. 진성 TC 캐터필더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제 건설기계 쪽이 많이 올라가는데 진성 TC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어요. 진성 TC 19,080원 7%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속된 그런 수주 증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진성 TC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설 기재직 관련해서 놓고 볼 때는 소형 종목 중에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YG1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관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은 지금 보면은 이제 실적이 좋습니다. 그렇죠.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CDMO 쪽에서 실적이 좋은데 요번에도 500원이 올라서 15만 3천원 추가 상승 여력은 상당히 큽니다. 요번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여유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한타 바이러스
이게 무슨 뭐 지금 저기 선박에서 크루즈선에서 걸려가지고 막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놓고 볼 때는 바이러스의 창궐 가능성 어떤 건지 일단은 그런 말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느낌상 개수는 없는데 뭐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CDMO라든 지금 현재는 이런 그 생산업체들 그렇죠.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관련 종목군들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와 있지 않냐. 이런 종목군들은 바이오 시밀러들은요. 실적들이 다 좋아요. 그 중에서 ST팜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알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수소기술 업체입니다. 멤브레인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수소기술 업체로서 멤브레인을 만들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4,400억 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금년도 매출액이 한 2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싸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PER도 한 60배 이상 되기 때문에 싼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놓고 봐서 성장 속도가 커지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이쪽에 상하프론테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게 이제 수소를 가둘 수 있는 그 기술이거든요. 거의 유일하지 않나 보는데 성장 속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다음은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S&T 에너지는 실적이 1분기에 좀 떨어졌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뭐 중동에서 전쟁 났는데 약간 떨어진 것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잘 버틴 것이 아닌가 보십니다. 장기화되면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장기화된다 그러면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큰 장기화가 되지 않으면 열경원계 쪽에서 놓고 볼 때는 국내 최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업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어찌됐건 간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에는 77%가 늘었거든요. 컨센서스에는 좀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이긴 합니다. 매출액은 조금 늘었어요. 7.7%. 이게 늘었는데, 이걸 늘었다고 해야 돼. 이게 지금 보면 제 예상보다는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보시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은 S&T 에너지는,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지금 나름대로 본다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시 매수입니다. S&T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6.12 많이 안 올랐죠? 실적 괜찮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다가 최근 들어 저희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안정적입니다. 거래량도 99만 주로 조금 늘었어요. 시가총액은 7,2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일단 지금 이제 갖추고 있다. 현재 금액적인 메리트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OLED 회로 기판 등을 이제 개발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업체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녹스 리튬 있죠 그 자회사 LX 인터내셔널과의 공급 계약도 이제 체결했거든요. 이래서 하나의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업 확장성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조정시 매수고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종목은 나열해 드렸고요. 반도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고비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ETF 요번에 이제 종목이 레버리지 들어오잖아요. ETF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으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반도체 종목의 두 종목이 부담스럽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씩은 벽을
느껴지기에는 시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겁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하나 말씀드린 악재 하나는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자, 내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서부터 움직임 자체가 무거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